2018년 성신여자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총장 직선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과 동문 모두가 직접 총장을 뽑게 된 것인데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당시 9%에서 최근 실시된 제12대 총장 선거 투표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첫 총장 직선제가 실시되고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꾸려가고 있을까요?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총장과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와 학과학생회 등 다양한 선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투표기간 내에 개표 기준인 50%를 넘기지 못해 연장투표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각 선거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투표는 재학생들의 자주적인 자치활동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꽃인데요. 이에 우리 학교 투표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학생회의 임기는 1년인데요. 따라서 매년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회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되거나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2023 학생회 정기선거 후보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의 단과대 중 지식서비스 공과대학과 융합문화예술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과 법과대학,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을 제외한 7개의 단과대는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과 활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조속과와 무용예술학과, 그리고 바이오식품공학과 등 많은 학과에서 학생회 후보가 등록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되었는데요.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 후보로만 이루어져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장 선거와 정기 학생회 선거 기간에 투표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투표를 완료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인증 구글폼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재학생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데요. 투표 독려 이벤트나 메시지, 그리고 학과별 투표 현황 등 전반적인 선거와 투표 진행 상황을 알게 됩니다. 투표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제35회 총학생회 여정하다의 총 투표율은 54.7%, 그리고 2022년 제34회 총학생회 찬란으로의 총 투표율은 52.8%를 기록했는데요. 재학생을 대표해야 하는 총학생회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보궐선거까지 진행되었지만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의 발돋움이 이를 대신하였는데요. 학과 학생회 또한 2023년 기준 프랑스 어문문화학과 학생의 L가 50.6%, 그리고 의료산업학과 학생의 이음이 50.7%, 다음으로 뷰티산업학과 학생의 늘품이 54.1%로 총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부 학생의 투표에서 수학과의 투표율은 50%였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학과들이 개표 기준인 50%를 겨우 넘어 당선이 확정되고 학생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단과대별 투표율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간호대학 학생의 플로렌스는 투표율이 60.5%였는데요. 법과대학 학생의 슬로우는 55.2%로 5.3%의 투표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크게 4가지 원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투표에 관련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4.4%의 학생들이 투표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프라인 투표 장소와 선거 기간 및 시간 등의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링겔만 효과 때문입니다. 링겔만 효과란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설문 결과 자기의 투표 행위가 결과에 미미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학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70%의 학생들이 투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한 대학생들의 캠퍼스 선거인식 조사의 경우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한다면 대학교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가 75%였는데요. 이렇듯 낮은 정치 효능감은 투표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 방식이 온라인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학교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교내 익명 게시판과 같은 SNS를 통해 선거 홍보나 투표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투표율과 진행 상황 또한 온라인으로만 게재되고 있는데요. 국어국문학과 열리지와 지리학과 어린얼스,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금산디를 포함한 많은 과학생의 경우 후보자 정보와 선거 공약, 그리고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있었는데요.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로 외부 활동 및 취업 준비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갖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우 전체 11.1% 중 3, 4학년의 경우가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외부 활동으로 인해 학교 활동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준비 때문에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투표와 같은 활동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학우들도 학교 활동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오프라인 홍보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선거 관련 홍보는 온라인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특히 선거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성신 알림이의 경우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명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자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지 학교 IT 운영팀에 여쭤보았는데요. 성신 알림이는 후보자의 선거활동 자료로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웹페이지와 같은 컨텐츠 형태는 HTML 형태의 메시지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메시지 외 문법 형식을 구성하는 태그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바이트당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통신사 문자 발송 방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성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게다가 오프라인 홍보물의 경우 각 후보자들의 홍보 포스터 뿐이었습니다. 이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교내에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요. 투표 기간과 투표함 장소 및 방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교내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투표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는 투표 독려 이벤트를 추첨제로 진행했습니다. 모두에게 상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투표 의지를 높이고자 한 것인데요.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55대 총학생회 선거투표를 독려하고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인증을 한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와 마스크, 그리고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인데요. 추첨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모를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별로 효과가 클 것 같지 않고,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투표 즉시 상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투표 의지를 훨씬 더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총 학생의 투표율이 61.97%에 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정지희 교수님에게 링겔만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여쭤보았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보다는 저는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 혹은 우리 편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몇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에게 주어진 이 한 표 한 표가 내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 표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리더십 특강을 하면서 강조했던 바이기도 한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투표 독려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대표로 뽑혔던 학생이라면 그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진 바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거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이러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고 내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희 교수님은 학생들이 투표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 학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투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가진 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회의 홍보와 투표 후 받게 되는 상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의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문제를 비롯해 개표 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학생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주성신, 그 이름에 맞는 성신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 또한 중요할 것인데요. 지금까지 SEBS 유경란이었습니다.